이 집, 이제 제 집인데요. 통보 못 받으셨나 봐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강재인, 마치 자기 집 소파에 눕듯 태연하게 웃고 있었죠. 그 앞에서 황기찬, 노숙자, 강세리. 세 사람의 얼굴은 눈앞에 유령이라도 본 듯 순식간에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세 주인은 재력가일 것. 떠들던 입술이 그대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정신을 가장 먼저 차린 건 노숙자. 삿대질하며 목청을 높였죠. 요망한 것. 여길 감히 다시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그 말투가 마치 오래된 라디오 잡음처럼 거칠게 튀었는데 정작 강재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운운기는 더 깊어졌죠. 어머님, 한 가지 정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이제 제 집이거든요. 아직 상황 정리가 안 되셨나 봐요. 그 여유로운 말투에 노숙자의 얼굴은 금세 토마토처럼 시뻘개졌습니다. 뭐? 집주인. 내가 감히? 내 남편 제사까지 빼앗긴 주제에. 흥분한 노숙자가 소리를 질러도 강재인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윤 비서를 향해 고개만 살짝 돌리며 말했죠. 윤 비서님, 계약서 좀 보여드리죠. 그 순간 황기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자 그림자 같던 윤 비서가 어째서 재인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머릿속은 마치 실타래를 풀다 엉킨 줄처럼 꼬여버렸습니다. 윤 비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계약서를 황기찬 눈앞에 내밀었죠. 마지막 장의 서명란. 그곳을 확인한 순간 황기찬의 세상은 와장창 카드탑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안이 얼어붙은 건 아이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강재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천진난만한 외침이었는데 듣는 이들에겐 마치 종소리가 아니라 사형선고 종소리처럼 울렸죠. 강세리는 반사적으로 계약서를 낚아채 눈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도 안 되어 얼굴이 토마토처럼 벌개지더니 히스테릭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강재인이 디자이너 L에 돌아온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집까지 뺏기는 거야. 비명 속엔 공포, 분노,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입가엔 아주 얇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거야. 재인이 버틴 지난 세월은 지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지독한 수련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이미 오래전에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YL그룹 회장실. 늦은 밤인데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도민준 상무를 내보낸 뒤 강규철 회장은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평소라면 부드럽게 울려 퍼졌을 그의 목소리가 그날만큼은 바람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윤 비서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전 회장이 금고를 열어 보여준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거든요. 두툼한 봉투. 안에는 비자금과 차명 계좌 목록. 한마디로 돈 냄새가 잔뜩 뺀 봉투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순간 윤 비서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죠. 회장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건 제 그릇이 아닙니다. 평생 단호하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규철 회장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밖에 없어. 그 누구도 기찬이의 속내를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자네는 봤잖나. 그 말에 윤 비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깊이 엮여버렸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회사 내밀한 비밀은 물론 회장의 그림자까지 알아버린 인물. 그게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의 시작은 조금 다릅니다.
회장이 윤 비서를 부른 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윤 비서, 자네에게 아주 어렵고 위험한 부탁을 하나 해야겠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 학업을 접으려던 그를 붙잡아준 장학금. 그리고 졸업 후 손잡아 끌어올린 은인. 윤 비서에게 강규철은 상사가 아니라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건 목숨을 바쳐도 모자랄 일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마지막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내가 괴물을 길러낸 셈이지. 황기찬 그놈의 탐욕은 끝이 없어.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은 절박한 아버지의 고백. 코믹하게 보자면 평생 모은 비자금을 떠넘기는 순간인데도 듣고 있던 윤 비서는 오히려 더 울고 싶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윤 비서와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윤 비서가 싸늘한 주검을 발견했을 때 세상은 마치 리모컨으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늘 철옹성 같은 카리스마로 군림하던 회장이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 이게 영화였다면 누군가 컷을 외쳤을 텐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잔인하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은 그보다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늦은 밤, 불 꺼지지 않은 회장실. 책상 위엔 문서들이 수북했고 강규철 회장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심호흡을 거듭했습니다. 겉보기엔 의연해 보였지만 가까이 보면 그 손끝은 종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내가 눈을 감는 순간 YL은 통째로 삼켜질 걸세. 제인이, 그 아이는 너무 착하고 여려. 늑대 같은 기찬이를 절대 당해낼 수 없을 거야. 말은 강했지만 목소리 끝은 흔들렸습니다. 제사상 위 술잔처럼 금방이라도 넘칠 듯 위태로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윤 비서에게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내 딸 제인이를 부탁하네. 자네만이 지킬 수 있어?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면 그 아이를 끝까지 숨겨주게. 윤 비서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늘 기계처럼 움직이던 얼굴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균열이 스친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작은 사모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약한 말씀은 거두십시오. 이 대화는 결국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과 은밀한 만남을 가진 직후 강규철 회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 비서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주인의 손을 붙잡은 순간 윤 비서는 속으로 피가 솟구쳤습니다. 철옹성 같던 회장이 그렇게 허무하게 눈을 감을 줄이야. 억울함 앞에서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작은 사모님을 그리고 YL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윤 비서는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황기찬의 충직한 개,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품은 사자였죠. 회사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강미란마저 조카를 배신했지만 윤 비서는 매일 밤 날을 갈았습니다. 낮에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비서. 밤에는 검은 가면을 쓰고 세상을 뒤흔든 의문의 유튜버였던 가면남입니다. 설마 그분이 윤 비서님이었다니? 진실을 알아챈 강재인의 눈빛은 놀람과 감동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늘 곁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왜 숨기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명령은 뭔가요? 윤 비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갈라졌습니다. 작은 사모님께서 정신병원에 감금되셨을 때도 아드님 장례를 치르실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황기찬이 스스로 무너질 순간으로
그는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을 모아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세웠고 자금난에 몰린 황기찬에게 달콤한 독배 같은 제안을 내밀었다는 것. 중국 투자권이 무산된 뒤 황기찬은 결국 모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서명했습니다. 그 종이가 황기찬의 인생을 집어삼킬 함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 윤비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황기찬은 빈털터리입니다. DH홀딩스도 이미 우리 편 작은 사모님께서 YL의 주인이 되실 시간만 남았습니다. 강재인의 두 눈이 흔들리다 곧 불꽃처럼 단단히 굳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윤비서를 바라보는 그녀의 목소리는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집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고모와 승호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윤비서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 드디어 열렸음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강재인은 윤비서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적의 소굴이 된 그곳으로. 거실. 강재인의 눈앞에 선 황기찬과 강세리.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얼굴들을 보며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윤비서.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황기찬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윤비서는 싸늘하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황기찬 사장님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평생 강규철 회장님의 충신이었을 뿐입니다. 닥쳐. 강세리가 악을 쓰며 강재인에게 달려들자 강재인은 그녀를 밀어내며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세리야, 원래 이 집은 내 거였어. 내가 아무리 날 흉내내도 감히 내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었을 것 같아. 강재인의 시선이 집 안을 천천히 훑습니다. 그 눈빛 속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깊은 상처,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승리의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강재인이고 여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어주신 내 집이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황기찬을 노려보았습니다. 경멸이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빼앗은 모든 걸 내가 되찾을 거야. 아, 참. 강재인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황기찬, 너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어. 평생 가져.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우물을 치워줬으니까. 비웃음 섞인 그 한마디에 강세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물들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강재인은 더욱 잔인하게, 그러나 어딘가 장난스럽기까지 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황기찬도 내 생각이 같을까? 원래 계획은 내 아들 황지호까지 똑같이 빼앗아 내가 나한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려 했거든. 그런데 말이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눈동자는 절망적으로 흔들렸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며 강재인의 입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황지호. 그 애, 황기찬 아들이 아니더라. 폭탄 같은 선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노숙자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럼 내 손주가 아니라는 게냐? 어느 놈의 씨를 들여와 우리 집안을 속인 게냐? 황기찬의 눈도 불안과 분노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흔들었습니다. 말해. 사실이야? 저 말이 사실이냐고, 강세리. 강세리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고 숨 삼키는 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강재인은 차갑지만 통쾌한 미소로 말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삶을 빼앗은 대가 이제부터 하나씩 고스란히 치르게 될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칼날처럼 냉소를 흘렸습니다. 황지호를 빼앗아봤자
어차피 자기 아들도 아닌데 황기찬이 그걸로 고통스러워할 리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접었지? 대신 더 재밌는 걸 준비했으니까. 안심해.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지? 아주버님한테 했던 것처럼. 나까지 계단에서 밀어버리진 않겠지? 강재인의 말에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초토화시킨 채 유유히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강세리의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고 황기찬과 노숙자는 분노에 눈이 뒤집혀 금방이라도 세리를 찢어버릴 듯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지옥불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현관 앞에 다다른 강재인. 문을 열려던 순간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황기찬을 향해 시선을 꽂았습니다. 아, 그리고 황기찬 씨.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그 순간 윤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황기찬 앞에 던졌습니다. 이전의 두꺼운 계약서와는 달리 단 한 장짜리.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 황기찬의 손이 떨리며 서류 쪽으로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강재인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처럼 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읽어봐요.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제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얇디 종이 한 장. 그 속엔 축복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상상도 못한 저주가 숨어 있을까요?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유언. 그 한 줄이 YL그룹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 가면남의 정체였던 윤 비서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죠. 반면 황기찬은 모든 걸 잃고 그대로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히 인생 주식 차트 급락이라 해도 될 판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황기찬의 앞에는 또 다른 폭탄 같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 강력하고 더 매섭게 이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